안녕하세요. 토크원 박현식의 떠먹여주는 지식 박현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재테크라는 게 결국 노후 대비가 가장 큰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한국연금을 이끌고 계시는 김혜령 달인님을 모시고 노후 준비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달인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노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천진난만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좀 약간 순간 당황했는데요. 당연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노후 준비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율이 무려 38.9%입니다. 빈곤율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상대적 빈곤율을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거둬들이는 분들이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빈곤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까지 계속 개선 추세이긴 하지만 OECD 평균을 보면은 이 그 고령자의 빈곤율이 13.5%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상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빈곤율은 11.1%포인트가 개선됐다라는 그거를 포함했을 때 빈곤율이 확 낮아지네요, 확실히. 이 역시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거죠. 생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노후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게다가 이제 계속되는 이제 수면 연장을 고려하면 노후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관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해야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 팀장님은 되셨어요? 저도 해야 되는데 연금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일단 연금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전 그것도 몰라요.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3층 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1층의 국민연금은 미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이제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 이게 국민연금입니다. 뭐 국민연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받는 금액도 좀 커지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올 초에 연금액이 모두 다 2.5%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네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비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죽죠? 네. 설명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팀장님께서 국민연금 이제 가입을 하시고 충분히 20년 동안 가입을 하시고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남은 이제 배우자가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팀장님께서 돌아가셨어도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이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100%는 아니고요. 60%, 20년 가입 기준의 60%.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으면 남은 여생 동안 받을 국민연금의 대략 60%를 제 가족에게 준다. 뭐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5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으로 비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층은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DB형과 DC형이라는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때 그 퇴직금을 내가 노후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이전해서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현역 기간 동안 꾸준히 퇴직연금을 적립해 가면서 55세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연금이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형태가 이제 DB형, DC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DB형과 DC형의 차이 정도 말씀. 참고로 저는 잘 알아요. 예. DB형은 Defined Benefit,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처럼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년 회사가 불입해주는 불입금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개인이 뜻대로 잘 운영해 가면서 그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해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을 믿기 때문에 DC형을 하고 싶어요. 나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DB형 또는 DC형과 같은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 내가 만약에 이미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DB형에 자동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IRP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뭔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내 스스로 적립금을 넣어서 노후자금 늘려갈 수 있는 기능, 적립 IRP의 기능입니다. IRP에 내 돈이 넣게 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IRP를 선택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 돈을 넣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역시 이제 55세 이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층 개인연금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인데요. 이 역시 이제 노후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인출할 때 저율과세라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신탁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연금저축신탁은 2017년 이후에는 신규 판매가 지금 아쉽게 좀 불가능 상태고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는 거네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으시고요. 네, 그런 분들 지금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근데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2030 직장인에게 추천할 만한 연금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먼저 연금 적립하기를 스타트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 30대는 내가 지금 당장 금융자산이 없어서 너무 좀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소득이 높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당장 단 1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형편에 따라서 IRP와 같은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은 루틴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30세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매년 700만 원, 그러니까 월 58만 원씩 넣어서 운영하는 것과 5년 앞서서 25살부터 월 10만 원을 넣기 시작해서 나중에 50세 이후에 조금 덜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간 총액이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나중에 55세가 된 시점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10만 원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연금을 활용하는 달인님만의 꿀팁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원칙은 퇴직연금을 헐지 말자. 아쉽게도 이제 IRP에서 연금으로 꺼내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통계에서 보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되는 경우를 보면 평균 적립금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IRP가 노후 준비라는 제 몫을 다하려면 55세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생각보다 큰 적립금을 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IRP를 꼭 헐었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의 평생 자산을 늘리는데 용도로만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첫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전세자금 마련이라든지 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주택자산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내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1원칙으로 돌아가서 IRP를 절대 헐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뭐 투자 전문가지만 투자랑 이 노후 준비 이건 또 약간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후 준비가 돼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투자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신 꿀팁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